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전자공학과 김교성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MIT 앱 인벤터 2를 소개하고 본 과정에서 진행하는 과제인 BTterms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BTterm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채팅 다이얼로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IT 앱 인벤터 2를 탐색한 후에 그 웹사이트로 들어가서 로그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만들어 놓았던 상태 그대로 저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잉글리시 버전이 열렸는데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한글 버전보다 잉글리시 버전에 익숙해지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분이 다 한글로 번역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글 용어와 영어 용어가 혼동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잉글리시 버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AI2의 편집기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디자이너와 블락스입니다. 먼저 디자이너는 앱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스크린을 설계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블락스는 앱에 들어간 각 인터페이스 위젯, 그 밖에 다른 위젯들의 동작을 프로그램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미 열려있는 디자이너 창, 즉 앱의 스크린을 설계하는 창에서 먼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크린에 여러가지 위젯을 담을 그릇, 즉 용기를 먼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으로 들어가 보면 horizontal arrangement하고 vertical arrangement 형태로 위젯들을 배열할 수 있는 용기, 즉 그릇이 있는데 먼저 vertical arrangement 그릇을 사용하여 위젯들을 수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나와 있는 이 메뉴를 누른 상태에서 커서를 이렇게 움직이면 박스가 쫓아오게 되고 이 박스를 스크린 중앙에 놓게 되면은 배치가 됩니다. 이때 이 크기와 배치 위치를 조정해 줄 수 있는데 먼저 레프트 탑에 맞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중앙에 맞춰지도록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센터, 레프트 버튼을 누르면 이런 메뉴가 열리게 됩니다. 역시 센터로 설정했습니다. 이때 폭과 높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높이는 오토매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위젯들의 크기에 맞춰서 높이가 결정된다는 의미이고 이것을 fill parent라고 해주면 이 vertical arrangement 1의 parent인 스크린 1에 맞추어지게 됩니다. OK를 하면 이렇게 높이가 스크린 1에 맞춰서 펼쳐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width도 fill parent로 해주면 역시 스크린 1의 폭에 맞춰서 넓혀지게 됩니다. 이 vertical arrangement 1을 이름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vertical arrangement 1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rename을 누르면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창이 열리게 되고요. 이때 이름을 탑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컴포넌트 이름이 바뀌었죠? 자, 이 탑 위젯에 스크롤러블 텍스트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메시지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표시되는 텍스트 창인데 스크롤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크롤이 가능한 텍스트 위젯은 여기 나와 있는 vertical scroll arrangement 하고 여기 나와 있는 텍스트 박스 두 개를 조합해서 만듭니다. 자, 먼저 vertical scroll arrangement를 이와 같이 탑 안쪽에 집어넣습니다. 자, 역시 alignment는 left 탑에 맞춰지게 되고요. 이때 높이는 역시 parent인 탑에 맞추게 될 거고요. width 역시 parent인 탑에 맞추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채워졌고요. 이 이름도 역시 바꿔봅시다. 그래서 스크롤이라고 바꾸겠습니다. 자, 다음엔 이 레이아웃 안에 텍스트 박스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클릭해서 이와 같이 넣어주면 되겠고요. 이때 이름 역시 챗 로그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 개의 라인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 멀티 라인에 클릭을 해주어야 하겠죠. 이것을 해주지 않으면 한 라인만 나타나게 되고 뉴 라인을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개행이 되지 않습니다. 즉 다음 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때 하이트하고 미스 역시 fill parent로 맞추겠습니다. 다음은 채팅 메시지를 입력하는 창이 필요한데 텍스트를 입력하는 부분하고 그것을 로그에 넣는 버튼 이렇게 두 개가 수평으로 배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에서 horizontal arrangement 그릇을 꺼내다가 밑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좀 맞지 않는데요. 이것을 먼저 지운 다음에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탑 안에 스크롤 밑에 놓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공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프로퍼티를 좀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롤의 하이트를 fill parent가 아니라 오토매틱으로 바꿔놓으면 그 공간이 좀 보일 듯 하군요. 그렇죠? 그래서 요 밑에다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horizontal arrangement를 요 아래에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탑 안에 스크롤 밑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width는 fill parent
하이트 역시 하이트의 경우에는 오토매틱으로 그냥 두겠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위젯의 크기에 따라서 크기가 정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안에 두 개의 위젯, 즉 텍스트 박스 하나하고 버튼 하나를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튼의 텍스트는 send라는 레이블을 줄 것이고요. 이때 텍스트 박스의 width를 fill parent로 해주면 이와 같이 버튼 send가 쓰고 남은 나머지 영역을 모두 다 이 텍스트 박스 1이 사용하도록 조정해 줄 수 있게 됩니다. 텍스트 박스 1의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라고 하고요. 이 버튼 이름은 마찬가지로 send로 하겠습니다. 이 horizontal arrangement 1 역시 이름을 input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크롤의 하이트를 fill parent로 다시 바꿔서 parent인 탑에 맞추어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양들이 갖추게 되었네요. 당장 열려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젯이 있습니다. 노티파이어인데 이것은 에러 상태나 특별한 메시지를 급히 전달해야 할 경우에 별도의 창으로 떠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창입니다. 이것은 실제 스크린에 레이아웃 되진 않지만 필요에 따라서 팝업되어 스크린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노티파이어를 선택해서 넣게 되면 이와 같이 non-visible components의 노티파이어 하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역시 이름을 alert라고 바꾸겠습니다. 자, 이제 각 위젯들의 동작을 프로그램하는 블락스 윈도우로 가볼까요? 자, 현재 하나도 없죠? 일단 화면을 좌측 상단으로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마지막으로 입력한 alert, notifier죠. 이것을 사용하여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 메시지를 팝업 창에서 보여주도록 하는 기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블락스 에디터를 소개해야 하겠네요.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요소들을 built-in 이라는 폴더 안에 이와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Control, Logic, Math, Text, Lists, Colors, Variables, Procedures 이렇게 있고요. 그 밖에 위젯들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함수들이 해당 위젯들 폴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함수들은 필요에 따라서 하나씩 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크린 1에서 에러가 발생했을 때 여기 있는 Alert Notifier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보여주는 기능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1을 누르면 이와 같이 스크린 1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이나 기능들이 나옵니다. 이때 error occurred라고 하는 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누른 다음에 이와 같이 빼내면 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레프트 버튼을 놓게 되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때 alert를 팝업시켜서 메시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역시 alert를 레프트 버튼을 누르면 이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타나는데 show alert를 사용을 해서 메시지를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요철 표시를 맞춰서 요 안쪽에다 집어넣으면 이와 같이 레고 블락이 조립되듯이 끼어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이 alert notifier에 나타날 텍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 notice라는 이 슬롯에다 끼워 넣을 텐데 텍스트라는 이 구조를 레프트 버튼으로 클릭하게 되면은 join이라는 구조가 나오게 되고요. 그것을 여기다 이렇게 끼워 넣게 됩니다. 이 join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텍스트를 concatenation, 즉 쭉 연결시키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에러 메시지의 첫 번째 문구는 에러라는 단어가 있겠죠. 에러를 집어넣고 이같이 문자 에러를 입력할 수 있는 구조를 끼워 놓은 다음에 여기에 에러 콜론 한 칸 띄고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다음은 에러 넘버를 먼저 출력합니다. 에러 넘버는 이쪽에 있죠. 에러 넘버의 값을 set 할 수도 있고 get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 값을 가져와서 출력해야 되니까 이 get 부분을 레프트 버튼으로 누른 다음에 움직이면 이와 같이 빠져나와서 여기에 끼워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끼워 넣었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떤 기능에서 에러가 났는지 표시해 줘야 되는데 현재 더 이상 끼워 넣을 수 있는 슬래시 없습니다. 그때 여기 기어 형태로 파란색 버튼이 있죠. 이걸 누르게 되면은 레프트 버튼으로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은 팝업이 생기는데 이때 요 왼쪽에 string이라고 되어 있는 요 조각을 오른쪽에 있는 조인 밑에 이와 같이 끼워 놓고요. 그러면 슬롯이 하나 더 생기죠. 이왕 슬롯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필요한 개수만큼 슬롯을 더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총 6개의 슬롯을 만들었고 그 중에 2개는 이미 채워져 있죠. 자, 여기 바탕을 레프트 클릭을 해주면 다시 팝업된 메뉴가 없어졌죠. 다음은 펑션 네임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get을 가져와서 끼워 놓고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끼워 놓겠습니다. 이 중간중간에는
블랭크를 끼워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중간에 스페이스바를 눌러줘서 블랭크를 만들어 줍니다. 이 슬롯에도 이 블랭크가 필요하니까 얘를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듀플리케이트해서 복사된 걸 다시 이렇게 끼워 넣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스크린 1에서 에러가 났을 때 그 메시지를 여기 나와 있는 포맷대로 에러하고 에러 번호, 그다음에 어느 함수에서 에러 났는지, 그리고 그때 메시지는 뭔지를 차례로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출력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샌드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을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샌드 버튼에서 레프트 버튼 누르면 이와 같은 구조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때 클릭을 선택해서 배치합니다. 즉, 이 두 안쪽에서 기술되어 있는 프로그램 코드가 샌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실행되게 하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때 어떤 일을 해야 되냐 하면 여기 있는 챗 로그에 지금 이 커맨드 텍스트 위젯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이 챗 로그에 어펜드 시켜줘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의 함수로 만들어 놓고 샌드 버튼이 클릭됐을 때 그 함수를 호출하도록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 빌트인 중에 프로시저 구조를 클릭한 후에 거기서 프로시저 2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리저트가 있는데 리저트는 리턴 값이 있는 함수일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게 필요 없으니까 일단 2를 선택해서 배치해 놓았습니다. 이때 함수 이름은 add to log로 하겠습니다. 이때 아규먼트가 필요한데 이 아규먼트 역시 여기 있는 파란색 기어 버튼을 사용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인풋을 여기다 끼워 넣으면 이와 같이 아규먼트 생기고요. 아규먼트의 베리어블 이름이 x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메시지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팝업을 없애버리려면 바탕을 찍으면 되겠죠. 다음은 이 넘겨진 이 메시지를 챗 로그의 텍스트에 추가시키는 기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챗 로그에서 set 텍스트가 되겠죠. 여기 있군요. set 텍스트를 넣고 이때 만약에 여기 넘겨온 이 메시지를 챗 로그의 텍스트에다가 직접 집어넣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메시지들이 계속 아랫줄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있던 메시지들이 새로운 메시지로 계속 치환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메시지 뒤에 새로운 메시지를 어펜드 시키는 형태로 기능을 구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역시 텍스트를 조인 시키는 기능을 사용하면 되죠. 그래서 이 조인 블락을 여기다 집어넣고 이때 챗 로그의 텍스트에 원래 있던 내용, 그것은 이쪽에 있는 챗 로그의 레프트 버튼 누르게 되면은 챗 로그의 텍스트가 있죠. 이것을 넣고 그 다음에 중간에 뉴라인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칸이 하나 모자르게 되죠. 그래서 역시 슬롯을 하나 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텍스트에 스트링을 하나 선택해 놓은 다음에 여기에 뉴라인을 추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막 들어온 메시지를 넣으면 되죠. 여기 메시지 요 아규먼트에 커서를 누르면 이와 같은 블락이 두 개 나오고요. 그때 get 블락을 선택해서 이와 같이 드래그해서 여기다 끼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챗 로그의 텍스트에다가 뉴라인과 새로운 메시지를 어펜드 시켜서 다시 챗 로그의 텍스트에다가 넣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의 함수가 완성이 됐고요. 그것을 샌드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시저를 누르게 되면 이같이 새로 만들어진 프로시저, 즉 함수의 호출 블락이 새로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드래그해서 여기 샌드 버튼이 클릭한 이벤트 안에 끼워 놓게 됩니다. 이때 이 메시지는 이 커맨드 텍스트 박스에 텍스트를 가져와다가 전달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커맨드 텍스트 박스의 텍스트는 지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셋하는 블락을 요 밑에 끼워주게 됩니다. 이와 같이 블락들이 위아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위에 있는 블락이 먼저 실행이 되고 다음에 아래 블락이 실행이 됩니다. 이때 텍스트는 블랭크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여기 있는 스트링을 끼워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기가 흉하니까 이 블락을 아래로 이와 같이 드래그해서 옮겨 놓으면 보기가 좋겠죠. 자, 이제 제대로 실행되는지 한번 테스트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모비진을 사용을 해서 제 스마트폰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워드를 입력한 후에 연결할 디바이스를 선택하고 이때 2차 인증 코드를 스마트폰에서 입력합니다. 2차 입력 코드 인증을 누른 후에 여기 있는 번호를 쳐놓도록 하겠습니다. 879867 인증을 누르게 되면 두 개가 연결이 됐죠. 자, 그래서 제 스마트폰에 있는 화면이 여기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일단
여기 MIT AI2 컴패니언을 눌러서 앱 인벤터 2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MIT AI2 컴패니언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해서 설치할 수 있겠습니다. 자, MIT AI2 컴패니언을 실행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제 여기 커넥트에 AI 컴패니언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거를 제 스마트폰으로 스캔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캔 QR 코드를 누르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QR코드를 읽으면은 이제 실행이 됩니다. 자, 이게 실행된 상황이고요. 텍스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BC 하고 Send를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 텍스트 영역은 클리어 됐죠? DEF에서 Send를 누르면 역시 계속 들어갑니다. GHI Send, JKL Send 이런 식으로 계속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메일 걸 마구 놓도록 하죠. 자, 이와 같이 계속해서 텍스트가 들어가서 아래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입력해서 스크롤 기능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크롤이 되죠? 그래서 스크롤 기능까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기 힌트가 좀 지저분해 보이는군요. 이걸 한번 없애보죠. 다시 디자이너 에디터로 가서 커맨드에 보면 힌트가 힌트 for text box 1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커넥트를 해보죠. 지금 이미 커넥트가 되어 있으니까 리셋을 시키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컴패니언으로 들어가고요. 스캔 QR 코드에서 QR코드를 읽고 나니까 이제 시행되겠죠? 네, 이제 시작됐군요. 아까랑 같으네요. 제대로 된 거였군요. 이 힌트 포 텍스트 박스 1은 여기 있는 챗 로그에 있는 내용이군요. 이건 역시 지워야 되겠죠? 챗 로그에 힌트 포 텍스트 박스 1도 같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웠고요. 자, 그러면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힌트 메시지가 둘 다 없어졌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네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채팅 다이얼로그의 기능을 좀 더 다양한 입력과 함께 확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